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는 화제의 이슈와 이 사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MZ 세대들 효도법 중 하나가 티켓팅이라고 하는데 가수 이명웅 씨라든가 뭐 이찬원 씨 같이 뭐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들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워낙 이 예매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각종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뭐 티켓팅에 성공하는 뭐 꿀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막 나오고 하던데,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이렇게까지 그 하늘의 별 따기로 뭐 정도로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대체적으로는 안표상의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익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매크로라는 이제 컴퓨터 명령을 입력을 해서 거의 뭐 8초 만에 이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결제를 하고 표를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한꺼번에 누군가 다 가져가니까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군요. 네, 실제로 공연을 사랑하고 이 티켓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예. 대팔 목적으로 접근해서 다량으로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이 공연계가 혼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문화계 산업 자체에 이제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이제 규율하는 제도들이 조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이명웅 씨 콘서트 같은 경우엔 한 장에 뭐 550만 원에 거래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뭐 워낙에 인기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 사실 표는 한정적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류호정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안표 이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명웅 씨 콘서트 관련해서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그러니까 표 한 예. 장에 550만 원으로 거래된 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걸 판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16만 5천 원짜리를 550만 원을 팔았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안표 신고센터에 굉장히 안표 관련한 민원과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명웅 씨뿐만 아니라 뭐 유명 스타들 공연에서 뭐 억소리 나는 안표까지 등장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브루노 마스 공연이 이제 우리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요. 네. 8좌석을 1억 8천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8개 1억 8천. 네, 뭐 수천만 원을 이제 호가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고요. 네. BTS 같은 경우도 정가가 22만 원이었는데요. 1,000만 원에 이제 그 매도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이 안표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안표 신고도 요즘에 그렇다면 폭증하는 추세라고 하던데. 이거를 네.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2021년 785건이었던 것이요. 2022년 4,224건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폭증했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암수 거래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매년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안표가 성행하면 말씀하셨듯이 뭐 선의의 피해자들 비싸게 주고 안표를 살 수밖에 없는 그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이명웅 씨 표가 뭐 550만 원까지 간 거고요. 사실은 이게 소비자들만 피해가 아니라요. 공연하는 주체도 내가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는데 수익은 사실 안표상이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다 보니까 문제이고요. 네. 실제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표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23.4%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고거래라든가 윗돈 주고 산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니까요. 이 공연계에서는 굉장히 해묵은 이슈입니다. 20%가 넘으면 꽤 많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관람객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가수들까지 나서서 뭐 안표 근절에 나섰다던데. 네, 네. 대표적으로는 성시경 씨가 네. 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 매니저의 취미생활 이렇게 올리면서요. 예. 그러니까 즉 성시경 씨가 공연을 할 때 연말 콘서트 티켓을 뭐 3배씩 부풀려서 파는 일당들을 잡기 위해서 일단 이 매니저가 안표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나 이거 얼마에 사겠습니다. 뭐 계좌 정보라든가 구체적인 좌석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도하고 예. 실제 그럼 좌석 정보를 주게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런 그 자석 정보를 전달을 해서 이거는 불법 거래 목적으로 티켓팅한 거기 때문에 공연 자체 그 예약 자체를 취소해 버리는 것으로 이제 안표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울러서 아이유 씨도 지난번에는 만약에 이런 티켓 불법 거래가 있는 경우에 제보를 해준다면 이 포상으로 이 팬들에게 이제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라고 공연도 했었고요. 암행어사 전형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고 부정 거래는 계속적으로 알려달라.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적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중 가수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 자정의 노력 그 안에는 그 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 입력 반복 뭐 이른바 매크로라고 하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표상들이 그만큼 뭐 조직화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예, 조직화되어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은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명웅 씨 아까 콘서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예매 시작 1분 만에 370만 건이 접속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 13명당 1명꼴로 접속해야 되는 건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나온 이유는 기계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매크로로 이제 티켓을 일단 선점을 하고 웃돈을 얹어 팔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앞좌석이나 그 선호되는 좌석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매크로가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매크로를 이용한 이런 불법 표 매집이 훨씬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그 인기 가수들 공연 소식 들을 때마다 뭐 온라인 그 표가 금방 뭐 매진됐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이렇게 빨리 매진될 수 있나 싶었는데 매크로 또 작용했을 수도 있겠군요. 자, 이런 상황을 국회도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그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좀 뭐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내년 3월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런 공연표를 사는 것이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요소는 첫 번째 공연이니까 사실은 야구 티켓이라든가 뭐 다른 각종의 뭐 행사 같은 경우도 안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제외된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충분히 어떤 규제가 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매크로를 이용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잡아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러니까 안표를 샀지만 매크로를 돌려서 산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철도사업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열차표를 명절 같은 데 안표로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면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서 뭐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온라인 거래는 뭐 잡아도 처벌하기 어렵다는데 예, 그건 왜 그런 현재는 겁니까? 이제 이 3월 달에 이제 시행되는 공연법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 내용을 보시면 흥행장, 경기장, 나루터 등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라야 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액수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예. 온라인을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일부는 업무방해죄로 매크로를 돌리는 경우에 처벌한 사례들도 있지만 실제로 한 명이 알바식으로 이제 티켓팅을 해서 뭐 5배를 넘게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 오프라인 거래도 사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수익은 엄청난데 이렇게 처벌하는 규제는 너무 약하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고 예. 특히 이렇게 안표가 횡행하다 보니까 실제는 표가 없으면서도 그 표가 있다라고 속여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안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제기한 상황인데 국회가 제대로 이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네. 공개 청원은 정부에서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이제 이 청원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해서 예.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연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랑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돈이 된다고 하니까 미성년자들도 티켓팅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다방면의 어떤 부작용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정 또는 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부 갈등이 이 극단적인 범죄로 번진 사건들이 연이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지난 3일에 서울 종로에서 변호사 남편이 이 부부 싸움 중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부검 결과는 경부 압박,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질식에 이르게 했다는 1차 소견이 나와 있고요. 저혈량 쇼크, 아무래도 피를 좀 많이 흘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50대 남성이 그 아내와 이제 다투다가 이렇게 이제 살해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119 신고를 해서 머리가 다쳤다라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1시간 만에나 들어온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수법은 조금 더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일단 현장에서는 이 다치게 한 물건 뭐 한 30cm 되는 뭐 금속 성 재질의 이제 막대가 이제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일단 그 동기도 확인해야 되고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현행범 체포된 걸로 전해 들은 것 같은데 광주에서도 그 남편과 싸운 아내가 홧김에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집어 던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매우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네. 이 피해자는 6개월 된 딸입니다. 사실 돌도 안 지난 신생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파트 15층에서 던져서 이제 추락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 가해자가 20대 친모, 그러니까 생모가 아이를 이제 던졌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일단 구속된 상황입니다. 살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정 불화나 남편과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